개장하고 25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오늘 다뤄봐야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드디어 하루만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20분 실적 자체는 발표가 되고 6시부터 컨퍼런스 콜이 이어지는데요. 이를 앞두고 하이닉스 주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최근 3개 분기 연속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 하이닉스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과거와는 좀 동일합니다.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 3번의 하락이 나왔어요. 네. 정확히는 24년도 하반기 실적 발표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만 그랬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죠. 네. 직전 3번의 실적 발표 내에서 항상 패턴 자체가 동일했어요. 원래 기대치로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나면 떨어지고 실망하고 또 올라가다가 실망하고 반복 중이에요. 반복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도가 쏠려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네.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뭐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지금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양측 계속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1등에게는 하나만 틀려도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실망이야.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위치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한테 지금 왜 이렇게 잣대가 깐깐한가요? 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일단 사실 여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자,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26년도에 뭐 지금 성장률만 따지면 180% 넘어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매출이나 매출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오케이. 네. 맞아요. 매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뭐 케이펙스 투자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최근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계속 구매하겠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한 전체 구매 액수들이 모든 실적이 매출에 한 번에 반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산 캐파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상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우상향한 건 맞지만 최근에 어느 구간부터 떨어졌었냐면은 이거는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자료들 다 준비해 놨으니까 무료 방송에서 더 꼼꼼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네. 연간 평균 성장률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발표 구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성장성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더 가기엔 더 큰 성장성이 필요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도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별거 없을 것 같다. 가이던스랑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 대비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나왔다.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진짜 빼어나게 막 2자리, 3자릿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이야기가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그럼 엔비디아 위아래로 베팅을 하실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팅하지 마세요. 차라리 보고 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옳습니다. 엔비디아 이미 바닥권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만 따져보셔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현 구간에서 뭐 옵션적인 관계나 이런 것까지는 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짧게 줄이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PER이나 내지는 EPS와 같은 기본적인 수치 기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최대 상단치는 165불입니다. 165불까지 대략적으로 20% 상승 구간이 열려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밑에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네, 차트로 봐주세요. 네, 차트로 좀 넘어갈 텐데. 지금 일단 20% 정도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 네, 차트를 통해서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내주거든요. 이거 자료 한번 보실 텐데. 네.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지금 현재 총 90명 애널리스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입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향방인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치가 164불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 같은 경우에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뭐 $200, 그리고 평균치가 164불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 평균치에 거의 숫자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실 수 있고 과거와는 살짝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홀더나 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99%의 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99%의 매수는 아니라는 점.
그 전까지 참고하시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165불까지라는 기준점을 한번 세워보셔도 괜찮다는 점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165불 가면은 SK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전고점까지가 원래 동일 1대1 상승분입니다만 네. 디커플링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 내지는 22에서 2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만 바라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 미스 내지는 우려감을 형성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하락폭이 깊을까에 대한 네. 고민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로 차트로 좀 넘어갈게요. 오, 네. 엔비디아 차트.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분이 135 전거래일 기준으로 135불까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립적이다. 지난 5월 15일 5월 중순 때 고점을 넘어선 것도 아니에요. 네.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걸쳐놨습니다. 여기에서 더 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갭자리라고요.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면서 앞에 큰 상승 구간에 대한 구간이 있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을 해버린다면 기술적으로는 낙폭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총 위아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꼭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빨리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내용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앞선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까지 간다고 할지언정 뚫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해당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찍었었던 자리가 어찌 보면은 거의 추세 상단 자리입니다. 딱 여기 정도까지만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투자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 확보하고 구경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저기 오늘 장 끝나고 무방에서 좀 말씀 전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투자 전략,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안내를 더 해주신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의 화성 우주선 스페이스 X 9차 시험 발사가 있었죠. 시험 비행에 실패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좀 관련주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패했다라고 일단 표현은 하는데 제가 네. 지금 정확히 못 받아봤거든요.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회수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회수. 그러니까 회수. 이거는 오늘 그 스페이스 X가 저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바로 이 7차, 8차 구간까지만 해도 이 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더 넘어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항상 떨림이라든지 아니면 발사 실패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백플립이라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돌아버리면서 이게 목표 궤도까지 다 완벽하게 발사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 이제 발사체, 과거에는 이 발사체를 이렇게 쭉 다시 돌아온다 하면은 이렇게 젓가락 잡듯이 이렇게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애초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 X에서도 어차피 실패 확률이 높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패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는 점, 실패한 부분은 이런 다시 착륙이나 내지는 이번에 스타링크 또 발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출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것까지 보다 왔거든요. 그 사출과 관련된 문이 이렇게 다 열려야 돼요. 근데 절반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출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실패라고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스페이스 X 관련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걱정을 왜 합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 없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려면은 지금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어떻습니까? 실패를 했다? 그렇다고 안 합니까? 다시 실패를 했다. 다시 성공할 때까지 다시. 그러면 이거를 나쁘게 볼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방산과 관련된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산주들 지금 어때요? 계속 좋죠. 방산주에서 같이 쫓아가고 여기서 군비 증강 확산과 함께 첨단 기술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어디다? 우주항공이다. 자, 우리 일론 머스크도 뭐 한다? 그래서 우리 스페이스 X 스타쉽 이번에 발사 제대로 성공했는데 이 스페이스 X 발사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아파트 한 채예요. 아파트 한 채를 날려보낸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군비에 대한 부분들, 군사 장비 수송들 우주로 이렇게 딱 쏴서 보내주겠다.
어우, 대박인 거죠. 그러면 저희 이어서 이슈 두 번째로 함께 짚어볼 소식이 있어서 방산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방산입니다. 스페이스X에 관련해서 군비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 시점 골든돔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일제히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주가 무력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북한도 우주 핵전쟁 각본이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돔이 오히려 이 세 개 국가와의 군비 경쟁을 좀 심화시킨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방산 이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완전히 3분할 같은 느낌이긴 해요. 3분할. 3분할이다. 그러니까 아예 지역별로 나눈 느낌이에요. 유럽, 아시아, 미국, 동남아. 뭐 이렇게 나눈 느낌인데 미국도 최근에 그래서 뭐라고요? 캐나다 우리랑 같이 해라. 51번째 주에 해라. 그럼 너희 골든돔 공짜로 가져간다. 네. 그럼 같은 국가들끼리 그냥 뭉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재편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편 구간. 그래서 방산주들 꺼질 일 없다. 없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데 방산주에 대한 재료성들 뭐 이런 골든돔 프로젝트로 인해서 뭐 군비 증강한다. 애초에 증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핑계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반발은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결국 골든돔 프로젝트도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은 위성 우주에서의 그 미리 정찰 그리고 우주에서의 타격까지도 이제 전반적으로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혜받는 게 누구다? 스페이스 X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주가 다 던져야 되나요? 노, 절대 노. 왜냐하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방산 관련주들이라고 항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봤을 때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더 있죠. 뭐 하여간 종목들 많이 있죠. 이 종목들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근데 어찌 보면 구식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구식 무기요? 구식이죠. 어찌 보면 직접 타격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첨단 방상 미사일 요격 타격 수단은 뭡니까? 드론. AI를 활용한 뭐 우주 항공 내에서 뭐 타격이라든지 뭐 레일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재래식 무기라는 표현을 아직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첨단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주항공 얘기를 저는 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항공. 그러니까 과거에 냉전 때 당시에도 우주항공 발전 개발 쪽에 발사 횟수도 계속 늘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지속해 왔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주 쪽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좀 노려봐야 된다. 방산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슬슬 무뎌지고 있는 구간인데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계속 최근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죠. 캔코라, 항상 이름 헷갈려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내지는 AP 위성이라든지 HVM, 그리고 여타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항공우주 관련주들 보시면 아직 주가 자체에 아직 불안정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발사에 좀 의존하거나 내지는 수출 기조보다는 좀 어디와 함께 협력하는 형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아직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산 섹터로 먼저 길을 닦아 놓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쪽이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직 덜 간 우주항공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주 관련해서 한번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 상황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현 시점 2차 전지 크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탈모 치료제와 코로나 치료제 여전히 강합니다. 좀 단기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코로나 치료제부터 탈모 치료제까지 정책적인 기대감 안아가면서 계속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시간외에서 2차 전지가 좀 강했어요.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LFP 관련 배터리로 공장 생산 라인을 좀 전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가 좀 크게 반응을 해줬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매니저님 이제 좀 바닥 다졌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차 전지를 보다 보면서 좀 느끼는 게 한 번 정도 하락 그냥 크게 한번 딱 맞으면은 이탈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탈. 그러니까 하락을 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닥 잡고 돌려 올리느냐 내지는 하향 추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향세가 천천히 마찬가지로 질질거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이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추세에서 완전히 하방으로 이탈을 강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일반적으로 저점입니다.
근데 요새 2차 전지들 보시면은 네. 이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ESS 시장, 태양광 시장까지 연관성을 붙이다 보니까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네. 중국을 싫어하는데 어디예요? 미국. 미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사수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대세는 아니라는 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전기차 내지는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 점유율에 대해서도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일부 나왔다시피 네. 아니 근데 테슬라는 안 빠졌잖아요 라고 반문하시면은 전기차 하나로 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네, 네, AI 이렇게, 기업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FP 배터리 관련주라고 한다면 현재 상한가 들어간 자이글 하나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자이글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자이글이 지금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직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지 못한 모습 보여줍니다. 5,250원짜리예요. 5,250원과 같은 300일 이동평균선. 이런 항상 이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시면 역배열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오늘 이미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중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내일장 저항대 넘어서고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 그럼 안정적으로 보자. 항상 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은 많습니다. 아직 돌리기 위해서는 업종의 업황에 대한 회복, 경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계속된 케이펙스, 캐파 확장까지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은 부분 때문에라도 좀 아직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향에 대해서 대체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좀 기술적인 모습까지 하나 두 개씩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오랜 수건이죠. 전기차 캐즘 꼭 돌파해 주길 바라면서 함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짚어봤는데요. 오늘 공략 종목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방산 연결해서 항공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좀 노려볼까요? 네, 오늘은 그 맨날 자꾸 이름 헷갈리는 종목은 아니고 네. 네. 아니 이게 참 맨날 헷갈려요. 네.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2,66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LK삼양이라는 종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K삼양 저도 우리가 조금 전에 스페이스X 실패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걸 보다 나왔었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이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까지 확인을 하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연설까지도 이제 좀 지금 확인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10시 내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투자 확대, 우린 일반의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LK삼양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의 별 추적기를 탑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이에요. 광학 전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글라스와 관련된 우리가 심지어 뭐 안경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굴절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학 렌즈, 망원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성을 글로벌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주들 특히나 뭐 별 위성을 본다든지 별을 본다든지 이런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광학 렌즈들 비싼 거. 여기에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LK삼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앞서가지고 재료성들은 가장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재료성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9차 발사가 결국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입니다만 결국에 3개월 이후에 또 재발사한다는 점. 네. 두 번째로 이제 군비 확장 구간에 결국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군비 확장 그리고 자국 기업, 자국 방산 기업들 더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주겠다. 결과론적으로는 방위비 증액입니다. 그렇다시피 지금 이 스페이스 X의 결국에 방산 사업의 진출에 함께 힘입어서 지금 방산주들 상승세에 같이 쫓아갈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3.9%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스페이스 X의 실패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우주 항공 투자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3,200원으로 지난 고가 근처 매물대 구간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LK삼양 공략해 보겠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목표가와 손절가 나가고 있는데요. 3,2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 이슈 1번으로 반도체를 다뤘었어요. 하이닉스 흐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면 좀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유튜브에 매일경제T MBN 골드 조범수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 예상 자료들, 차트 분석들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페이스 X에 대한 일론 머스크 CEO의 연설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